백화점이 그냥 물건 사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주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요즘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 볼 자료들이 바로 신세계 강남점의 하우스 오브 신세계에 대한 건데요. 아, 거기 정말 핫하죠? 네. 그 디자인 컨셉부터 뭐 성공 요인, 이게 앞으로 백화점에 어떤 의미가 될지 이런 걸 분석한 글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사실 평범한 백화점 시금 공간하고는 뭐랄까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맞아요. 단순 푸드홀을 넘어서 무슨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던데. 그니까요.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이렇게 주목받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네, 좋습니다. 핵심이 뭔지 한번 보죠. 자, 그럼 이걸 좀 파헤쳐 봅시다. 일단 제일 먼저 얘기해야 할 게 그 집, 하우스라는 컨셉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냥 밥 먹는 데가 아니라 신세계가 딱 골라서 보여주는 어떤 취향, 라이프스타일 이런 걸 담은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집 가보면 주인의 취향이 느껴지듯이 여긴 신세계의 안목을 보여주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약간 호텔 같은 그런 편안함, 거기에 백화점의 그 상품 큐레이션 능력, 이걸 합쳤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호텔 DNA랑 백화점 큐레이션의 융합이라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그런 컨셉이 공간 디자인에서도 아주 그냥 파격적으로 드러나요. 그 아트리움 구조,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3개 층을 그냥 터버렸다고요? 네, 맞아요. 거의 뭐 2200평 공간 중앙을 그냥 비워버린 거죠. 엄청난 개방감이죠. 와, 근데 진짜 재밌는 건 그 조명이에요. 제가 자료 보고 좀 놀랐는데 백화점 평균 밝기의 4분의 1 수준, 네, 200룩스 정도고요. 저녁엔 심지어 50룩스까지 낮춘대요. 50룩스요? 아니 백화점은 물건 잘 보이게 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상식을 깬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경험에 집중한 거죠. 물건을 밝게 비춰서 파는 것보다 고객이 그 공간 자체에서 편안하고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데 더 중점을 둔 거예요. 아, 하긴 요즘 럭셔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그런 분위기나 경험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노골적으로 이거 사세요 하는 것보다 훨씬 세련된 방식이죠. 시간대별로 조명 밝기를 다르게 해서 낮이랑 밤 분위기를 완전 다르게 만들고 또 그 따뜻한 느낌 주는 원목 소재나 간결하면서도 우아한 미드 센추리풍 디자인 이런 걸 써서 되게 아늑하게 만들었어요. 가구도 신세계가랑 협업해서 맞춤 제작하고 테이블 간격도 엄청 넓혀서 프라이버시 신경 쓴 티가 나더라고요. 네. 심지어 엘리엇 어잇 같은 유명 작가 사진 작품도 걸려 있고 그냥 식당이 아니라 거의 갤러리 같죠. 입구부터 뭔가 백화점 본매장이랑 분리시켜서 이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간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도 되게 의도적이었고요. 맞아요. 공간만 그런 게 아니라 들여놓은 컨텐츠, 그러니까 브랜드 전략도 아주 핵심이에요. 아, 그리고 김수사 2호점 40년 만에 처음 낸 거라고 들었어요. 네, 김수사도 그렇고 일본 장어덮밥집 운하기 4대째 키쿠카와 이런 데는 아예 국내 처음 들어온 거고요. 와, 그러니까 그냥 유명 맛집 모아놓은 게 아니라 진짜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희소성, 독점적인 가치를 주려고 한 거죠. 와,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인셀라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네요. 아, 그럼요. 거긴 뭐 그냥 샵이 아니고 셀라, 저장고 컨셉이잖아요. 규모가 400평이라고요. 와, 네, 와인만 5,000병이 넘는데 그중 절반이 고급 파인 와인이래요. 그리고 프라이빗 다이닝룸, PDR이라고 하죠. 거기서 산 와인을 바로 음식하고 같이 즐길 수도 있고요. 대단하네요. 아, 그리고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늘린 것도 좀 눈에 띄던데요?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즘 저녁 식사하면서 좋은 술 같이 즐기는 문화, 뭐랄까 1차에서 다 끝내는 그런 미식 트렌드를 딱 읽은 거죠. 아, 하긴 예전처럼 2차, 3차 가는 문화가 좀 줄었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저녁 시간대 매출 비중이 거의 절반 이상으로 확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에스컬레이터 옆 같은 그런 자투리 공간 있잖아요. 네네. 여긴 그냥 고객들 쉬라고 소파 놓고 휴게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꽤 과감한 시도죠. 와, 정말 기존 백화점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네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답니까?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오픈 한 달 만에요. 매출이 2.7배? 2배? 넘게요? 네. 그리고 고객 한 명당 쓰는 돈, 객단가는 무려 3.6배가 늘었대요. 세상에 3.6배요? 특히 고가 와인 판매가 엄청 늘었고 또 여기서 먹고 마신 고객들의 82%가 백화점 다른 매장 가서 물건까지 사더라는 거죠. 연관 구매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와, 82%면 대단한데요. 근데 아까 테이블 간격 넓히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럼 좌석 수는 줄었을 텐데. 맞아요. 좌석 수는 오히려 30% 이상 줄였어요. 그런데도 이런 성과가 나온 거죠.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하우스 오브 신세계의 성공은 백화점 시금 공간이 이제 단순히 배 채우는 푸드코트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푸드홀로 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경험. 네, 온라인 쇼핑이 대세인 시대에 오프라인 공간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 결국 이런 경험을 파는 수밖에 없다는 핵심 전략이 드러난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하우스 오브 신세계는 그냥 리뉴얼이 아니었네요. 집이라는 그 컨셉 아래서 조명이나 동선 같은 공간 디자인을 확 바꾸고 그렇죠. 또 아무데나 없는 희소성 있는 브랜드를 들여오고 와인셀러 같은 차별화된 경험을 주고 심지어 돈 안 되는 휴게 공간까지 만들면서 고객 경험 자체를 최우선으로 둔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경험 그 자체를 파는 것. 이게 이제 오프라인 유통에 살아남는 길이라는 걸 딱 보여준 거죠. 특히 그 어두운 조명이라든지 돈 안 되는 휴게 공간 배치 같은 거요. 기존 백화점 성공 공식과는 완전 반대잖아요. 네, 완전 깼죠. 근데 그런 과감한 시도가 오히려 더 높은 매출, 더 높은 고객 만족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진짜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앞으로 오프라인 공간이 어떻게 가야 할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하우스 오브 신세계처럼 경험을 극대화하는 이런 공간 전략이요. 리테일을 넘어서 혹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다른 공간들, 예를 들면 뭐 은행이나 도서관, 병원 같은 곳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공간이 원래 기능에다가 경험이라는 가치를 더했을 때 과연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